반갑습니다. 방금 아름다우신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고 올라온 엠보임 강사 이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미모와 시선을 갖추지 않아가지고 저 얘기하는 줄 몰라가지고 못 올라올 뻔했어요, 제가. 아, 네. 다들 아침 식사 하셨나요? 어제 좀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막 열정 넘치더라고. 새벽까지도 열정 넘치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제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어제는 좀 참았습니다. 참고 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사장님들의 다들 이렇게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니까 오늘 왠지 강의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저를 소개하자면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제가. 음악교육과 나와가지고 피아노 전공을 하고는 수학 영어 학원을 차렸습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학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영어 학원을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왔죠. 너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원 수강생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굉장히 교육청하고 시청, 도청에서 관리를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학원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나올까 싶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냥 제가 지레 이제 자꾸 수강생을 이제 잘라냈죠. 이제 인원을 줄이다가 그러다가 제가 엠보임이라는 이제 너무 괜찮은 상품을 만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보다 엠보임이 이제 수익을 역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냥 과감하게 내가 되는 데다가 올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원을 이제 접고 지금은 이제 엠보임 하면서 또 알뜰폰, 엔텔레콤도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학원 할 때 수업했던 학생들 몇 명은 이제 과외로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이제 엠보임 컨텐츠 자체는 학생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연령대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수강생층이라 해야 되나? 고객층은 학생이라서 제가 조금 더 사장님께서 사업하실 때, 상담하실 때 조금 더 도움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영어 교육 현황과 왜 영어 회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엠보임 소개해드리고 부가 컨텐츠 엠보임 플래너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간단하면서도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최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교육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이거는 제가 긴 말 필요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원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아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옛날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최신 기사가 아니라 옛날 기사.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미 옛날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었어요. 토익 점수 높아도 외국인 앞에서는 벙어리 영어로 사실 이제 유명했죠. 그렇게 하다가 보시면 2010년도 기사입니다. 벙어리 영어 사라진대요. 2010년도에.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2010년도에 벙어리 영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역시나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막상 외국인을 만나거나 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또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그때도 그랬거든. 15년 전에. 근데 이미 이때부터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법 위주였던 영어 교육 방식을 이제 의사소통 위주로 할 것이다. 2010년도부터 해서 교각부가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칼을 빼들고는 이랬는데 이게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뭔가 교육과정 하나가 바뀌는 것이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언제? 2025학년도에 고교 학점제라고 하면서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수업 방식도 바꿔요. 이때 이제 살짝 넣습니다. 실용영어, 의사소통 위주의 회화 영어를 넣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 진짜 앉아서 주입식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밑줄 꺼라, 뭐 빈칸 뭐 넣어라, 뭐 해석해라, 영작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공통 영어를 그대로 합니다. 근데 2학년부터는 이제 회화 위주로 넘어가게 돼요. 보시면 공통 과목의 영어는 그대로 하는데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영어 회화를 하는데 지금 고2 학생들 올해부터 고2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영어 회화를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영어 회화를 기반으로 다른 수업들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하겠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영어 회화가 안 되면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말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고 이게 2022년도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충분히 준비를 한 학교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이제 또 여담이지만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영어 교사님들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아직 영어 회화가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들도 준비를 하기가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언어 하나를 배우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문법 위주의 입시 위주의 또 수업과 또 회화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를 쓰면서 수업을 하기는 조금 힘이 들더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한쪽에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교 학점제가 폐지가 될 수는 있어도 이미 이제 교과 과정 자체를 문법 위주, 독해 위주에서 실용 영어, 회화 위주로 넘어온 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어 회화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영어과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맨날 그랬죠.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어 국어에서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시 되었었죠. 그랬는데 여기에 이해와 표현이라고 개편을 딱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냥 말만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내 생각을 또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좀 먼 미래를 보면 참 부러워요. 지금 세대 아이들이 지금 이때 이 교과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제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선생님 딱 시키는 대로 외우는 것만 딱 외우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중간 이상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학교에서만 해서는 절대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교육부에서 원하는 영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이외에 플러스로 무조건 영어 회화 수업이 들어가야만이 따라갈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사장님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영어 나온다. 내가 영어로 말해야 된다. 일단 오마이갓부터 나옵니다. 오마이갓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어찌저찌 의사소통은 이제 되죠. 우리가 뭐 콩글리시라고 하지만은 의사소통은 되지만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좀 돼요. 비언어적인 행동, 뭐 표정과 말투나 뭐 몸짓으로 얼마든지 되지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 속담이니 우리나라 속담도 영어로 다 해야 되고 뭐 문화를 배울 때도 우리나라 문화 배우는데도 영어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프다 하죠. 웃기지만 슬픈 거예요. 눈물 나고 수치스럽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래 올해는 뚝딱뚝딱 첫 시행이니까 괜찮은데 아마 내년부터가 제대로 이제 양극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영어 회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은 이제 이분께서 구글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지금 이제 쓰리잡으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왜 영어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영어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시라. 제가 엠보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영어 회화는 사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엠보임 사업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이 뭐였냐면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엠보임이 영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수학을 좋아했지만 영어는 굉장히 싫어했고 못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왜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을 좋아해서 이제 이과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영어랑 한문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선택을 이과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영어는 이과 문과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영어에 대한 좀 두려움도 컸고 지금도 사실 엠보임 수업도 듣기도 하면서도 아직까지 좀 자신감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또 이와 별개로 제가 엠보임 사업은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 회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말이 딱 나와요. 만나면 안 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공무원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 남자 이제 동창인데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엠보임 화상 영어를 한다 하니까 혹시나 자기 애들 시켜라 할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레 먼저 그 필요 없다. 내가 그 영어 뭐 할 줄 몰라도 내가 공무원 시험 잘 마치고 공무원 됐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
그래, 오, 대단하다. 근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의 삶을 너는 살아보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너는 만족하니까 괜찮은데, 너네 애들한테까지 너가 그걸 미리 탁 차단하는 거는 좀 아빠로서 좀 별로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띵했는지 조금 앉아있다 입이 좀 나왔더니만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수강을 하면 다행이긴 한데 좀 자기도 조금 무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 영어 회화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기 때문에 음악 교육과 제가 나왔으니까 교생 실습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 그 마지막에 교생 실습이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발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 담당 선생님이 학점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 교과에 여러 명의 교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만 할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그런데 발표를 하면 무조건 A4를 주긴 하거든요. 근데 영어과에 3명이 이렇게 교생이 왔는데 한 명을 선정했는데 3명 중에 한 명만 필리핀에 6개월인가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은 그런 게 없었고. 근데 그걸 이제 영어 담당 선생님이 아시게 된 거죠. 근데 3명 중에 다른 친구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발표를 당연히 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었거든요. 인기도 많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영어 담당 선생님께서 그 6개월 필리핀 갔다 온 친구를 딱 지명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민 씨였거든요. 민 선생님이 발표 수업을 하시라고. 그래서 나머지 친구 2명 중에 그 욕심 많은 친구는 와, 교생실에 와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아까 앞서 말한 그 동영상에 나오신 그분도 말씀이 이 주어진 환경과 기회의 폭이라든지 내가 섭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확실히 넓어지고 내가 선택권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MVM을 하면서 영어 회화, 특히 그러니까 영어 회화 아니더라도 정말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사업할 때 그냥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도 영어 회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영어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딱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면은 반은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사업하실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속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야 어디 사업하러 가시게 되면은 뭐 사업 안 하시더라도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 회화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도구가 중요하겠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엠보임이었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1:1 화상 영어 프로그램 엠보임인데 제가 여기 1:1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또 제가 학원을 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1대 다수의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뭐 수학이나 아니면 입시 위주의 내신 위주의 수업을 할 때는 1대 다수가 괜찮아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판서를 하고 학생들이 듣는 거. 그런데 회화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회화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앉아 있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전소민 씨처럼 눈물이 날 정도로 애들이 기가 죽어요. 못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못하니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자꾸 이 친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애는 자꾸 눈을 이렇게 피해. 그러다가 결석을 하고 안 와요, 학원에. 네, 그걸 제가 이제 학원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딴 건 몰라도 회화는 1:1로 해야 된다. 근데 딱 엠보임이 1: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화상업체 보면 물론 1:1인 것도 있지만 1대 뭐 다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현장에 있는 학원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1 화상 영어 프로그램 엠보임입니다. 엠보임은 한국에 NRC 본사가 있고요. 필리핀 마닐라 세부에 MVC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서도 있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하시고 코로나 때는 필리핀이 그때 굉장히 규제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선생님이 출퇴근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엠보임 수업이 밤 12시에 끝이 나거든요. 11시 55분에 끝이 나요. 새벽 6시부터.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출퇴근하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위에 개조를 해가지고 기숙사까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수강을 했던 영어 선생님이 여쭤보니까는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가서 너무 좋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하십니다. 엠보임은 2005년도에 보임 영어 서비스를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화상교육업체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통과를 해서 업체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화상영어 시범사업업체로 선정이 되고 공교육 부문에 전국 50여 개 학교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딱 그냥 이것만 봐도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아, 공교육에서, 시에서, 나라에서 인정한 상품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KBS 미디어 공동사업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 2015년도에는 이제 보임영어에서 N보임으로 리뉴얼 되면서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보임 강의를 이제 한 2년 정도 했는데 계속 리뉴얼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도 계속 제가 바꾸게 되더라고요. 예전 거 이제 자료를 한번 보니까는 맞다, 옛날에는 이랬지. 벌써 2년 전인데도 벌써 옛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오로지 그냥 수강생이 딱 수강하는 거에만 수강생들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게끔 계속 그렇게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리본사와 필리핀 현지 교육법인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탁은 우리가 이제 위탁하면은 그냥 별 그런 게 없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 친구가 중국에서 자기가 이제 영어가 좀 필요해가지고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데 필요해서 좀 저가형의 위탁 이제 화상 영어 업체에 이제 수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위탁 자체는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학생을 연결만 매칭만 해주다 보니까 뭐 고객센터 뭐 불만사항이 있어도 그게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런 건데 어제 강의 들으셨을 때 알겠지만 N텔레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알텔폰 중에서도 N텔레콤이 단연 1등일 수밖에 없는 게 품질 뭐 이런 거 다 똑같다 치더라도 센터라든지 고객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알텔폰 업체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게 그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저 N보임 역시도 마찬가지. 저희는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 본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필리핀 본사에서도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는 좀 이중 삼중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좀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 한 명의 선생님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플래너,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 플래너거든요. 매니저 역할하는 플래너.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이 고객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고객센터의 중요성을 아마 N보임을 하시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고객센터 이제 N보임 본사의 N보임 그 직원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시시콜콜한 것도 카톡으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채팅으로 카톡으로 막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좀 학생들의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주세요. 특히나 과정이 나오겠지만은 M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중등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도 시험 기간에는 한 번 더 반복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사에다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 1, 2단원이 이번에 시험 범위다. 그래서 지금 3단원 하고 있는데 1, 2단원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바로 전달해주고 바로 반영돼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시험이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신 학원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화를 하면서 내신까지도 지금 잡는다라는 걸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된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또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고객센터에서 충분히 하니까 학습자는 그냥 딱 수업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재구매율이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어민 강사인데 처음에 저도 N보임 할 때 선생님이 필리핀 선생님이라고 해서 필리핀 선생님 조금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질감을.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저는 또 좀 상담할 때 필리핀 선생님이라고 해서 조금 학부모들이 또 수강생들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생각보다 별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지레 막 얘기를 해요. 저희는 굉장히 까다롭게 선생님을 뽑습니다. 이러면서 서류부터가 아무나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관련 학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교육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경력자여야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서류 심사부터 인터뷰, 면접, 최종 면접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라 가채용을 해가지고 또 봐요. 그러면서도 계속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한국 문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수강할 때도 저한테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 하길래 이병헌 하니까 그 선생님이 딱 미스터 선샤인 포스를 바로 탁 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있잖아요. 이병헌 하니까는 따다닥 탁 띄우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그런 문화적인 거라든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정서도 한국인 정서에 굉장히 가까이, 또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좀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교육을 하면서 채용이 됩니다. 7번째에서 드디어 채용이 돼요. 채용이 되면서도 끝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본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예, 현지 법인 필리핀에서도 선생님들이 매니저, 팀장들이 또 팀을 이뤄가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강의 평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3명씩 선생님들을 또 우수 선생님을 또 뽑아서 인센티브도 주고 계속 동기부여를 선생님들에게도 줘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일반 자기 집이 아니라 위탁 업체는 보통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서 수업을 다 하거든요. 재택근무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막 아침에 자기가 6시 반인가 7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 그제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막 다 늘어진 티에 막 머리도 막 이렇게 이런 사투리 알아듣으려나 머리가 숱이 방치더래요. 머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하니까 아침부터 조금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게 이렇게 수업이 안 되고.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건물에 다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예, 출근하셔서 같이 수업을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강사 이렇게 소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소개 영상을 보셔가지고 선생님의 뭐 표정, 목소리, 말투,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발음도 들어보셔가지고 선생님들 선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다 강사님들을 너무 까다롭게 채용하다 보니까 저는 큰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해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그냥 학생 성향이 좀 차분한 선생님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차분한 선생님 해드리고 좀 밝고 유머러스한 선생님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보고 영상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와요. 아, 이 선생님 좀 밝으시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차분하시구나. 그럼 요렇게 매칭해주고 그런 거지. 다른 나머지 부분은 딱히 제가 고민할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인데 제가 사실 엠보임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거였어요. 1대1 다음으로. 커리큘럼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는 모든 연령,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빠질 데가 없어. 그래서 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규 과정에서 저희는 이렇게 8가지도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요. 레귤러 과정 타우체를 한번 보니까는 저희랑 비슷한 책을 쓰는데 이 레귤러 과정 하나를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초등 전 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규 과정 하다가도 회화가 필요하면 회화, 또 그러다가 뭐 이제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럼 시험 대비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모든 과정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사님은 안 바뀝니다. 과정을 바뀌어도.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과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큰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어필을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뭐 연락이 와요. 그 화상영어 그게 애들이 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른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있고요. 시험 대비 있고 혹시 여행 가시나요? 여행 영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제가 또 특장점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1대1 원어민 수업이고 수업 영상이 자동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녹화가 되니까 저희 플래너들도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신경 쓰이겠죠.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좀 놀란 거는 엠보임을 하면서 이 수업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챙겨보실 줄 알았거든요. 엄마들이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제가 학원 할 때 엄마들이 막 그래. 약간의 이제 불만이 있으면은 저한테 그러거든요. 뭐 집에 와갖고 애 말이 다고 또 애 말만 듣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저는 또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이런 거. 그러면은 그래 뭐 수업하는 거 볼 수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엠보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거 보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한 3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엄마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25분짜리 영상은 카톡으로 전송이 안 되니까 10분짜리 레벨 테스트는 전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한 걸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머니 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폰에 그 용량이 다 차가지고 그거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냈어요. 그래 어머니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가셔서 예 하는데 안 봐요. 그래 참 대단해.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영상이 자동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좀 우리의 역할이 플래너가 관리를 하는데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플래너의 역할이 굉장히 크면서도 수강생에게는 커요. 근데 사업하는 저희들은 그닥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예, 제가 조금 하는 제스처가 수강생들한테 참 크더라고요. 예, 그런 좀 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플래너가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강력한 부가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이 25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들한테 25분 수업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25분 주 3회. 그러니까 한 달이면 12회를 많이 하거든요. 주 3회를 하면 엄마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애가 그냥 집 밖을 나가서 자기 눈앞에 안 보이고 학원을 이렇게 밖을 돌기를 원하고 선생님 25분 갖고 되겠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가 컨텐츠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안내를 하고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좀 습관을 좀 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수업 앞뒤로 예습 복습 보고 하고 하면은 한 시간이 한 50분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컨텐츠도 뒤에 이제 소개 드릴 건데 이래저래 하면 학원 가는 거 이상의 효과. 왜냐면은 혼자 하니까. 여러 명이서 해갖고 기회를 얻지를 않고 내 혼자서 내가 나에게 맞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강력하다라고 붙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정적인 시스템 유비쿼터스 수강은 필리핀하고 한국은 해적 광케이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가와 국가끼리.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위성을 띄워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끊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뭐 PC, 태블릿 PC, 뭐 노트북, 우리 휴대폰 등등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수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틈이 없습니다. 또 빈틈이 없어요. 뭐 선생님 뭐 캠핑 가야 해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러면 차에 가면서 해. 그러죠. 제 수강생 중에는 롯데월드 가야 돼가지고 엄마가 연락이 와서 선생님 수업을 좀 빼달라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또 전화 와서 선생님 안 빼셔도 되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애가 이어폰을 챙겨왔대. 그리고 롯데월드 가가지고 자기 수업할 거라고. 그 남매가 있거든요. 조금 학습이 조금 더딘 친구들인데 나중에 이제 여동생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좀 더디긴 하지만은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느낍니다. 야, 성실하고 꾸준하면 안 될 건 없구나. 제가 그 친구들한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어폰 동생 것까지 챙겨가지고 그 롯데월드 화장실 옆에 벤치에 앉아갖고 둘이서 떨어져 앉아가지고 수업을 했더라고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수강생들이 선생님 뭐 좀 결사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은 막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아니고서는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롯데월드 그 놀이기구 그 앞에 그 막 뺑뺑 돌고 있는 그 시끄러운 데서도 이거 꽂고 하는 아도 있는데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수업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앞에 이제 커리큘럼 보셔서 알겠지만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해서 시니어까지. 약간 여담을 하자면 또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저희 집이 이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새를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근에 그 미주 어학원이라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어학원에 외국인 강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집에 이제 알아들으시나도 새 들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입자였는데 이름이 제키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이크인데 그냥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엄마 아빠는 제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엄청 키도 크고 막 이래 왔는데 한날 옥상에 엄마가 빨래를 놀러 갔더니만 그 제키가 빨래를 놀러 왔더래요. 근데 청바지면 팀이 엄청 크잖아요. 덩치가 크고 막 외국인이니까. 엄마가 가만 보니까는 빨래를 넣는데 물이 뚝뚝 제대로 짜지도 않아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그걸 들어가고 그대로 그냥 빨래줄에 그냥 척척 걸치더래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 아시죠? 그 꼴 못 보잖아요. 빨래 어떻게 널어야 됩니까? 탈 때 쫙 짜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저 탁착 해갖고 딱딱딱 해가지고 빨래집게 딱 꽂고 해야 되는데 빨래집게도 안 꽂고 막 되는데 주섬주섬 걸더래요. 엄마가 도저히 그 꼴을 못 봐가지고 헤이 제키 이거 와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말문이 막히는 거야. 제키를 불렀는데 이걸 빨래 요걸 짜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제키 청바지가 진인 걸 알았다고 진 이래가지고 막 물 짜가지고 탈탈 해봐 탈탈 그러니까 하진 않고 옆에서 탈탈 이러더니 엄마가 아니 그 옷 들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널고 이제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걸 한다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제키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거든 사실. 엄마가 이제 근데 희한하게 의사소통이 좀 다 되긴 해요. 비언어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네가 그때 엠보임을 했으면 엄마가 엠보임 수업 들어가지고 그 제키랑 오만 얘기를 다 해갖고 내가 그 제키 미국 가면은 엄마 그랬대요.
특히 뭐 눈물이 또 나더래요.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 타국에 와갖고 막 일을 하니까 또 막상 본국 간다니까 제키 빠이빠이 너그 홈에 갈게. 근데 알아듣더래요. 오라고 막 이랬대. 내가 잘했을 텐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 연령대 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니어 과정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사장님들께서도 한정된 연령대만 생각하시면 사업이 딱 국한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영어 회화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니까 떠드는 거예요.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다 된다. 애도 되고 어른도 되고 학생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된다. 외국에 손자 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엠보임의 특장점입니다. 보시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엠보임에는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무료. 근데 레벨 테스트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료 체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머니 무료 체험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도 한번 해봐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그리고 무료 체험할 때 레벨 테스트 선생님들은 일단 또 다 미모가 받쳐주시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첫인상이잖아요. 엠보임의 첫인상. 그렇다 보니까는 또 그런 쪽으로도 어떤 교육이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들 레벨 테스트하고 나면은 거진 무료 체험하고 나면 거의 한 19번 수강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건 또 팁인데 학생들 이제 레벨 테스트 하시러 가시잖아요. 무료 체험하러. 그러면은 학생만 시킬 것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해보세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수강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제 능력 안에서 제 재량껏 해드릴 수 있으니까 15분 전에만 예약하시면 되거든요.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나면은 엄마들이 자기가 해봐야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애보다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분은 학부모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학부모님이 하셔가지고 좋아서 역으로 애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꼭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하고 나면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요. 요거를 결과지를 같이 보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플래너들이 그냥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담하실 때 수강 신청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롯데월드 가가지고 수강을 이제 수업을 했던 그 친구인데 참고로 이때가 초2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 오기 직전에 레벨 테스트를 한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교를 3학년부터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오로지 얘가 영어를 접한 거는 유치원 7살 때, 7세 때 영어 한 게 다인데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딘 친구예요. 더디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한 친구인데 다소 답답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Okay, let's start. What letter is this? What is this? A. This one? What letter is this? Thank you, Maya. C. Next. E. 그래도 너무 착한 게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리니까 어쨌든 따라는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A 다음에 B를 바로 안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 사람 애들이 못해도 A, B, C, D 알파벳송은 아니까 얘가 대충 눈치껏 A 다음에 B겠지 하고 B라고 대답할까 싶어서 C를 선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건너뛰고 E를 하시고. 근데 유치원 때까지 영어 수업을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일단 알파벳 A도 모르더라니까 엄마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가 조금 더디고 좀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설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 제가 이제 영상을 이거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다른 거는 앞뒤 하는 거는 아예 입 자체를 뻥끗을 못 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선생님 오늘 기분 어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선생님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문주아 이렇게 이름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했었거든요. 너무 어머님이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빠가 원래 오빠도 좀 이랬었어요. 오빠가 얘보다 이제
3살 많거든요. 오빠 영상은 차마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 엄마는 오빠 영상에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이 레벨 테스트 끝나고 제가 이제 학원 할 때 했거든요. 이 친구 집에 가고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는 한 2주를 쫄랐대. 이걸 하고 싶다고. 근데 엄마는 애 둘을 다 시키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셔가지고 계속 미루고 했는데 이제 얘가 엄마 자기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나 이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셨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따끈따끈한 금요일 얼마 전에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아이고 예. 좀 컸죠. Very good. Circle. What's the color of the curtain? It is pink. Great. Yes, it is pink. Next, let's have number 3. The boy has a toy. What is the boy's toy? What toy is it? It is rocket. It's a rocket. One more time. It's a rocket. That's right.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초5거든요. 물론 거의 한 2년 조금 넘게 수업을 하면 이것보다 사실 더 잘해요. 다른 친구들 같은 좀 많은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 좀 더디다 보니까는 요렇게 되지만은 이것조차도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 특히 아빠가 비싸다고 하지 말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막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씩 아버님께서 밖에서 들으셨나 봐요. 자기 딸하고 아들이 뭐라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러면서 한 날 어머님이 근데 이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무덤덤한 스타일인데, 선생님 아빠가 너무너무 만족한대, 영어를 하기를. 그래, 예, 그러니까는 수업하는 걸 이제 밖에서 이렇게 귀를 대고 들었더니만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뭐라 문장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빠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뭔가 새삼 또 느껴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 2년 전과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사실. 근데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자신감 있게 틀려도 자기가 손을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 그러면 이 친구는 밖에 나갔을 때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이 친구는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틀려도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좀 이건 정서적으로 좀 다른 건데 한국에 이제 한국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은 물론 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오케이 받아주시지만 그래도 뭔가 틀리면 좀 뭐라 하거든요. 한국 선생님들은 좀 야단친단 말이에요. 근데 엠보이 선생님들은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다 이해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엠보임 수업하는 사람들의 수강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틀려도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자신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고 와 진짜 많이 컸구나. 예. 많이 자랐다. 영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럴 때 플래너로서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강사 한마디 해가지고 남겨주시고 녹화 파일도 우리가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날 수업에 문장 교정, 어떤 걸 교정을 해줬는지, 그리고 발음을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뭐 얘가 오늘 좀 늦었으면 늦었다, 그리고 좀 빨리 나갔다, 그건 또 빨리 나갔다고 선생님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플래너들께서도 물론 영상 하나하나 보셔도 좋지만 또 다 보기에는 수강생이 좀 많으면 솔직히 좀 버거워요. 다 보기 25분짜리를 다 보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좀 점프하면서 보시면서 강사님의 이 한마디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시간 단축하시면서 참고하시기가 좋습니다. 관리하시기가. 그래서 수업이 자동 녹화가 되고 그래서 복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보통 월, 수, 금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수업하지 않는 화, 목, 토에는 그 전날 수업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고 문장 뭐 배웠는지 단어 뭐 썼는지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는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복습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생 수업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 태도, 선생님 태도, 수업 내용들 상담할 때 근데 플래너님들은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매번 안 보셔도 왜냐면 이 언어가 하루가 다르게 착착착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보셔도 예, 조금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뭐 보셔도 상관없지만 예, 좀 나중에 다들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수강생이 분명히 많아지실 거거든요. 다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고 그래서 플래너는 방문 없이도 관리가 가능한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좀 많으면 한 2달에 한 번꼴로는 좀 대면을 해서 예, 만나시면 관리도 되고 유지도 되지만 소개가 들어옵니다. 예, 뭔가 관리받는 느낌 들면 이분들께서도 흡족하시니까 소개가 들어오거든요. 엠보임은 마케팅도 잘해도 좋은 거지만 지인 소개가 훨씬 좀 쉽습니다. 사업하시기에도 내가 특별하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어머니 무료 체험 한번 해보세요만 해도 이미 소개해 주시는 분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분의 효과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저도 새로운 파트너님이 오시면 새로운 플래너님 오시면 꼭 말해요. 딴 거 없습니다. 딱 수강생 한 명만 딱 잡으세요 먼저. 그분만 그 사람만 잘 관리하면은 그 뒤로는 얼마든지 예, 사업이 수강생이 쭉쭉쭉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부가 컨텐츠입니다. 예스폭스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예, 집에서 수강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해요. 그래서 중앙대 영어교육과 영문과 교수님께서 직접 교재도 만드시고 엠보잉 전용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영상까지도 탑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되거든요. 수업 전에 듣고 수업하고 끝나고 한 번 더 듣게끔 그러면 거진 50분이 딱 돼요 수업이. 그러면 그렇게 되고 이제 수업하지 않는 날은 복습하고 또 나머지 컨텐츠들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게 하면은 됩니다. 데일리 엠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규 교과 과정에도 들어와 있지만 매일매일 올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올리시는 그분도, 예, 그 직원분도 정말 그 팀장도 대단하신 게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달.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블로그 쓸 때 좀 활용을 합니다. 예, 이것들을 하나씩 똑같이 그대로 베끼면 양심상 조금 안 되니까 요즘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가가지고 내용만 따와서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또 제 생각에는 또 이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요즘에 쇼츠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해주면은 또 요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온라인 마케팅에 이용을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엠보임을 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비즈니스 엠보임이 생각보다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 원어민 발음도 들을 수가 있고 주요 이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필요한 영어에 관련된 거와 밑에 또 영작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보내고 이럴 때 그럼 그거를 강사님이 전담 강사님께서 첨삭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유용한 팁이니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가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말을 안 해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컨텐츠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싹 다 있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셔서 눌러보시면은 하다 보면 이 수강생한테는 내가 이걸 좀 얘기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탁탁 떠올라요. 예. 그래서 문법이라든지 어머님들 제일 걱정하시죠. 회화만 할까 싶어가지고 선생님 문법 어떻게 해요? 내신 어떻게 해요? 중등과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등과정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 컨텐츠에 들어가면 또 강의도 있고 자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강사님이 또 첨삭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하고 어머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회화 잘하는 애들이 또 학교 시험도 잘 쳐요. 우리도 이 한국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좀 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말도 잘 배워야 되거든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왕 배우는 말도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전문가에게 잘 배운 사람에게 잘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강력한 부가 컨텐츠인데 빅박스, 웅진 빅박스예요. 이거를 웅진을 통해서 하시려면 수강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엠보임 수강생에게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양하게 8,800여 개의 영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우리 한국 뭐 뽀로로니 뭐 시크릿 쭈쭈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영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 애기 있는 집은 그냥 틀어놓는 거. 애가 듣든지 말든지 틀어놓는 거. 요거 이제 틀어놓으시면 돼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누나나 언니는 오빠가 이제 한다. 그러면은 수강을 하면 빅박스 들어가서 이거 틀어놓고 동생은 공짜로 이거를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렇게 하고 2,200여 개의 스토리를 담은 영어 원서가 있습니다. 책만 읽느냐 그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는 또 액티비티라 해가지고 또 활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활동하면 또 골드를 또 줘요. 그 골드를 모아가지고 또 쿠폰을 또 바꿔서 뭐 맥도날드 아까 이제 말한 이 남매가 참 자주 등장하는 게 너무 성실하니까 예시를 제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맥도날드 그게 26,000개를 모아야 돼요. 골드를 26,000개를 모아야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 6만 개 넘게 모아가지고 맥도날드 가고 있잖아요. 진짜 자기가 그 두 세트를 바꿔가지고 동생 하나 자기 하나 한 거예요. 그 아까 그 여동생이 참 웃긴 게 학습은 좀 더디나 진짜 말 잘하거든요. 여자애라서 좀 알아서 선생님 우리 오빠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그거 딱 하나예요. 뭐 맥도날드 그거 사준 거. 오빠가 공부해가지고 그거 사준 거. 근데 만족도가 높으니까는 계속 막 안 시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골드몬 그 맛을 알아가지고. 예. 그래서 책도 읽고 액티비티 하면서 학습도 되면서 또 부가적으로 골드를 모아서 또 얻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중3 남자아이거든요. 중3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한데 이제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들 보면 확 속 뒤집어지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래. 합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니? 그랬더니만은 집에서 아주 당당해 있잖아. 이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또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자기 아빠가 이제 보고는 니 하다가 아빠 빅박스 하면은 말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하다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이거 꺼내가지고 하면서 이거는 영어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휘를 익히게끔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M보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영어 점수가 중2 때 했는데 3점을 받았어요. 영어 점수. 3점 받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 해가지고 랭킹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주에. 일주일에 리뉴얼 되는데 일주일에 랭킹 2위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걸 좋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해. 어쨌든 어머님 어휘가 그만큼 외웠으니까 이 2위까지 올라간 거다. 라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재밌어요. 저도 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오기도 좀 생겨요. 외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좀 다양하고 재밌게 꼭 학습적으로만 안 하더라도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M보임 플래너님들이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플래너의 역할은 학습 설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이외의 전반적인 것들 관리, 뭐 출결까지 이런 거 등록하고 뭐 중지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학습 과정 상담하고 매칭해주고 수강 신청하고 이런 건데 처음에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예. 그래서 전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이 옆에서 또 서포트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과는 무관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고 지속적으로 알리기만 하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사업하신 사장님이 74세이시거든요. 하세요. 자기 아파트 6세 어린이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데 6세 어린이 M보임 그 수강생 할 거라고 떡 갖다 주고 앵두 갖다 주고 뭐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영어의 중요성, 영어 회화의 중요성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꼭 수강을 해보셔라는 거예요. 제가 수강을 해봐야 딱 입이 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좀 독특하게도 네트워크 회사지만 독특하게도 M보임은 사업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 혼자 우리가 학원 운영하듯이 공부방 하듯이 학습지 하듯이 내가 수강생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강사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혼자 해도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 안 뭐라 해요. 예. 내 방식, 나에게 맞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제안한 것처럼 네트워크 방식, 팀을 이뤄가지고 함께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간접 매출이 일어나니까. 근데 처음에는 다들 좀 네트워크 다단계에 조금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다 혼자 하실 거라 하거든요. 뭐 스폰서님이라고도 안 해요. 저한테 원장님이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신규 파트너님은 원장님 저는 그냥 혼자 할 거니까 아무것도 자기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센터에 오셔서 이게 보니까는 누군가는 팀을 이뤄서 같이 이 팜플렛 같은 같이 뭐 하고 작업을 하고 하니까 이분도 마음이 살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니까 딱 첫 번째 뭐냐 주변에 물색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사람을.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은 팀, 소득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 하면 확실히 뭔가 서로 얻는 게 좀 많아요. 힘도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하시다가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좀 좋았어요. 부담이 덜해서. 혼자 하다가 팀 할 수 있었다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죠. 수위.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강권 종류가 사실 엄청 많아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저희가 좀 주로 많이 하는 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25분씩 주 3회, 매달 수강을 이제 결제를 해도 되는데, 사실 되게 빨리 다가와요. 매달 결제하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부모님도 조금 매달 결제하는 게 좀 신경 쓰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지금 3개월 결제는 하진 않고 6개월, 1년씩 한꺼번에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재량껏 조금 할인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팀에서 또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번에 3개월을 결제할 학생을 내가 이번 달에 3명을 모집했다. 그러면은 소매 마진이 51만 3천 원 정도 생깁니다. 이 소매 마진을 우리가 이제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플래너님들의 관리비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는 M 쿠폰이 있어요. 자사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M 쿠폰, 현금과 같거든요. 저는 이 M 쿠폰을 모아가지고 또 다시 수강권을 삽니다. 예, 그러면은 그 수강권은 정말 공짜로 사서 제가 되팔게 되는 거니까 수강권 값은 그대로 제가 벌게 되는 소득이 되는 것이죠. 이 N쿠폰이 또 큰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이렇게 모집하면 그 달에 약 9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팀 수당은 미포함입니다. 그냥 나 혼자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90만 정도고, 나는 3명까지 안 되겠다. 그냥 1년 수강할 학생, 이번 달에 1명 내가 어떻게 딱 했다. 내 아는 동생을 통해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은 또 소매 마진과 N쿠폰을 딱 계산하니까 약 한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이달에 바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에 의해서 이런 거는 팀 수당은 지금 이제 미포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독특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N보이면 재수강률이 거진 90%거든요. 열의 9은 재수강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3명씩, 나는 매달 그냥 3명만 계속 신규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3개월째씩 보면 재수강을 이렇게 해요, 이들이. 그러면 첫 해예요. 내가 처음으로 N보임을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진행을 한다 치면, 우리가 직장으로 따지면 약간 초봉처럼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00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 개인 혼자 팀 수당 미포함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2,700의 플러스 알파가 나에게 소득으로 들어와요. 초봉이.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최소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면 자, 그 다음에는 이 12명의 수강생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신규 모집 안 하고 이 12명만 잘 해도 달에 360만 원씩 꼬박꼬박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겁니까? 월급 같지 않아요. 월급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들쑥날쑥한 소득이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나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게 N보임의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일단 좀 단가가 좀 높죠. 그래서 저는 N보임을 주력으로 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려고 모르겠다. N텔레콤을 저는 부업처럼 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걸 주력으로 하고 부업으로 하는데 그 N텔레콤 부업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좀 아무래도 좀 단가가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N보임 역시도 누군가의 능력을 키워주고 영어 실력을 성장시켜주는 거니까 너무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예시로 제가 이제 드리는 거라서 또 팀에 가셔가지고 또 자세히 하시겠지만, 자, 내가 7개월 정도는 수강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일단은 내가 하시고, 양쪽에 우리가 이제 보상 플랜에 의해서 양쪽 레그에 이렇게 수강권을 1년 한 7개월씩 1년 7개월 수강할 수강생을 먼저 모집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수강권을 이렇게 먼저 미리 되신다면 사놓고
후에 이렇게 수강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수강권을 대파셔도 됩니다. 관리비 붙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보상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쭉 소득이 생겨요. 그 매출 장려금, 루비가 됐으니까 매출 장려금, 직급 장려금, 승급 축하금. 이게 이제 자사품 어제 들으셨죠? 사실 수 있는 현금과도 같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도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N쿠폰 그리고 관리비는 소매 마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대략 한 5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일단 발생을 하고 제가 수강권을 다시 되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강권 대판 금액도 그대로 다시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정말 내가 7개월 수강한다 치면 저는 약 한 150만 원 정도 제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나는 영어 실력 올라가는 것이고 쓰고 나머지는 다시 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20 플러스에다가 수강권까지 한다면 내가 쓴 건 150에 이 정도 소득이면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왕 하실 거면 사업이니까 15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수강생을 먼저 모집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결제 받아가지고 그 결제받은 금액으로 수강권 사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내가 먼저 막 주머니 나갈 일은 없다. 근데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됐습니다. 나 막 이거 사업이다. 막 그냥 다 빨리빨리 투자해갖고 난 팔 능력이 되니까 어떻게든 팔면 된다. 막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확실히 좀 밀고 나가는 게 좀 진취적이셔가지고 좀 빠르게 사업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준비한 거는 조금 시간이 조금 해가지고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론은 딱 그거예요. 영어 회화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수강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 하면 입이 저절로 열립니다.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가 꼭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권리 수익과 시간이라는 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사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사실 이제 3주 전에 제가 부친상을 당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좀 담담하죠.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담담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한 달 반 정도 병원에 계셨었어요. 근데 간병인 쓰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남자로서 여자 간병인이 오시니까. 근데 아빠는 그냥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거진. 그러니까 모든 걸 옆에서 수발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남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쨌든 아빠 회복이 중요하니까 우리 온 가족이 최대한 간병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서울에 이제 공무원 하는 이제 여동생도 막 며칠 휴가 내가지고 내려와서 아빠 간병하고 막 밤새고 저도 하고 막 온 가족이 아빠한테 매달려가지고 간병을 진짜 막 몇 년치를 한꺼번에 한 달 반에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안 했으면 참 후회됐을 건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직장 생활하는 동생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직장에다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아빠 간병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자유로운 거예요. 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었죠. 어디 이제 특히나 이제 어디 이동을 해야 되고 뭐 심부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랑 이제 그때도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은 뭐 진짜 동생은 그랬거든요. 자기가 언니야 한 3개월 그냥 무급 휴직을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돈이 안 나오잖아요. 무급이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제 시간 쪼개가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좀 많은 시간 어제 이제 그 성공 스토리 하셨던 그분도 할머니 간병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빈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막 이렇게 문자가 띵띵 와요. 이제 막 몇 개 쌓였어 보니까 그 엔텔레코 제가 부업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금 충전을 하니까 그 충전된 게 저한테 들어온다고 문자가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픈데도 그 와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때 딱 드는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거구나.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알아서 쓰니까 그 소득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N보임 제가 학원을 했다며 보충해주거나 환불을 해줘야 돼요. 근데 N보임은 제가 막 그렇게 수업은 이미 선생님이 알아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 달 반 그리고 빈소 지키는 동안에도 N보임 딱 한 명이 그 수강이 다 돼가지고 제가 수강권 등록해주고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시간 공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앉아 있구나. 왜냐면 동생들은 또 현실로 돌아가면 그동안 밀린 일들을 막 해야 되니까 가기 전부터 막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권리 수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깊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아빠가 참 다행인 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마음의 준비는 좀 안 됐지만 조금 갑자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엄마가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어디 가시고 싶으면 제가 지금 다 모시고 다니거든요. 얼마 전에도 엄마 친구분들하고 여행 가라고, 여수에 제가 진주인데 여수까지 막 모셔다 엄마 친구분들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 몸이 메어 있다 하다못해 학원을 해도 좀 못해요, 이거를. 근데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이제 이 권리 소득이 더 커지면 더 자유롭게, 더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까지 누리게 된다면은 많은 시간을 엄마와 가족들과 보내겠구나, 내 소중한 주변 사람들과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 와닿으면서 권리소득의 중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아빠께서, 저희 가족들은 여기 이제 PST에서 그 강의하는 걸 다 봤었어요. 서울 동생 빼고. 근데 아빠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그러셨거든요. 아빠도 큰딸 강의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올 4월에 사실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빠를 모시고 왔었어야 했는데 또 기회가 언제든지 또 강의를 계속 할 거니까 있겠지 하고는 안 모시고 왔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6월 말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너무 깨달았어요. 그냥 지금이구나. 시간은 과거, 미래 필요 없다. 지금이다. 지금 그냥 생각나면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망설일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다라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제가 그때 바로 했더라면은 좀 덜 후회스러울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아빠를 제 마음에 담아서 모시고 왔어요. 저는 오늘 이제 강의 들려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인 것 같아요.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확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루시지 마시고 고민하는 이 시간조차도 너무 아깝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좀 채찍이 됐었어요. 권리소득과 시간의 소중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사장님들께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사장님들의 성공과 꿈을 위해서 오셨고, 또 지금 이 순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